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이봉규 TV 처음 출연하시는 분입니다. 김우경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우경 변호사님은 좀 특별하게 영국에서 유학하셔서 물론 학부는 한국에서 나오셨지만 영국에서 해상법, 그다음에 이런 국제법 이런 거에 정통하신 분이니까 만 또 새로운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김우경 변호사가 뭐 부정선거 이런 것도 흥분하셨지만 네. 마스크에 관련한 거, 네. 방역에 관련한 거를 우리 문재인 정부가 너무 국민들을 기만하고 좀 방역 정치를 해대고 마스크를 무기화하고 네. 코로나를 무기화하고 네. 이런 데 대해서 다뤄주시겠습니다. 어떤 거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네. 3월쯤부터는 이제 언론에 나왔었는데 뭐 지금은 그렇게 자세히 안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양성, 음성을 진단을 하느냐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리서치를 조금 해봤어요. 네. 물론 영어로. 네. 이제 PCR 테스트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수단으로 해서 양성, 음성을 가리고 네. 최종적으로 이제 확진이다 판정을 내리고 있는데 네. 이 PCR 테스트가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네. 찾아보니까. PCR 테스트라는 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진단 테스트죠. 네, 그렇죠. 네. 이 진단하는 키트인데 네, 진단 그래서 키트. 뭐 우리나라 업체 걸 수출을 했다, 뭐 FDA 승인을 받았다 이런 뉴스들이 이제 네. 떴었는데 3월달에 그때부터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왜냐면 미국 FDA는 제가 알기로 사전 승인 제도가 없는데 네. 우리나라 업체 4군데 이제 우리나라 업체가 만든 키트 4개가 FDA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뉴스가 뜨는 거예요. 오. 외교부에서 그런 오. 발표를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네. 찾아봤는데 역시나 사전 승인은 없고 이제 그 뉴스가 나온 날짜에 리스트 승인 받은 이제 키트들 리스트를 찾아봤는데 한국 업체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럼 그것조차도 네. 허위였네. 허위 보도였던 것 허위 같아요. 보도. 그거를 이제 다른 이제 보수 언론사에서 보도를 한 걸 제가 보기는 봤어요. 네. 이제 사전 근데 그 승인이 허위 없다는 보도가 누군가 정보를 줬으니까 허위 보도를 했을 거니까 예를 들어서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아니면 그렇죠. 식약처라든가 소스가 뭐 여기서 네. 우리 이거 사전 승인 받았다 뭐 이랬으니까 보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스는 외교부인 것 같아요. 외교부가 네. 야 이거 봐라. 그래서요. 그걸 찾아보니까 사전 승인 없는 진단 키트였다. 그럼 우리나라 지금 수출 많이 진단 키트 수출했다고 자랑 늘어놓던데 네. 그것도 사실 사전 승인 FDA 뭐 승인 없는 그냥 말하자면 물건이었네요. 그렇죠. 일단은 제가 최근에 본 기사가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우리나라 진단 키트를 엄청 많이 사갔는데 네. 이제 그분 주지사 와이프가 이제 한국 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사가셨는데 이게 오류율이 너무 이제 높다 보니까 네. 이제 리펀드를 하고 싶다, 반품을 하고 싶다 이런 뉴스가 인터넷에는 났는데 우리나라 이제 주류 언론에 안 나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 사실 저도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네. 메릴랜드 주지사가 이 다음에 대권 후보로도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인데 부인이 한국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점을 이용해서 한국에서 진단 키트를 많이 수입해서 그거 자랑을 하고 막 떠버렸어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네. 만약 불량품이라고 그럴까요? 네. 오류가 많이 나와서 반품한다는 얘기. 근데 메이저 언론에 진짜 안 나왔어요. 안 나오죠.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을 들여서 찾아봐야 나옵니다. 야. 그리고 이 PCR 테스트라는 게 이제 캐리 멀리스라는 분이 90년대 초에 이제 만드신 건데 네. 그게 연구용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용하고 이제 그러니까 실험실 연구용하고 이런 임상 진단용으로 쓰는 건 용도가 다른 건데 이게 그러니까 진단용으로 쓰려면 어떤 바이러스의 양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용도로 애초에 만든 게 아닌데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상용화 되려면 이제 그런 단계를 거쳐서 상용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단계 안 거치고 그냥 연구용이었는데 그냥 네. 바로 상용화 돼 버린 거군요. 그러니까 뭐 긴급하게 뭐 써야 된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전 세계 정부들이 이제 그냥 긴급하게 이제 절차를 좀 생략하고 이제 승인을 해가지고 지금도 쓰고 이제 네. 그걸 바탕으로 정책을 이제 다 하고 있죠. 하여튼 진단 키트는 정식 허가 받은 게 없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허위 사실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진단 키트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의사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게 바이러스 전체를 검출을 하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의 일부분을 이제 검출을 하는 건데 그것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신종 바이러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종이라고 다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신종이 전혀 아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반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중에 거의 두세 번째로 흔한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뉴스에서 특종이다, 뭐 6개월째 빨간색으로 해서 무슨 엄청난 병인 것처럼 병이나 되는 것처럼 아니 근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명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신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종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PCR 테스트 방식 자체가 기존의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예를 들면 뭐 사스, 메르스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코로나 바이러스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촌쯤 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하고 이제 유사한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생각되는 그 바이러스 일부를 찾은 다음에 그게 너무 조그마니까 그 상태로는 볼 수가 없어서 그걸 현미경으로 보기 위해서 이제 한 30회, 40회 증폭을 하는 거예요. 이 증폭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뭐 2에 몇 승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곱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양쪽으로 뻥튀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죽은 바이러스나 혹은 다른 바이러스도 검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그러니까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그걸 뻥튀기를 하면 오류가 더 커지겠죠. 진단 키트 진단에도 문제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CDC에서 미국 CDC 질병관리본부 미국 질병관리본부입니다. 네, 하고 이제 미국 그 국회에서 운영하는 의학도서관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논문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증상자에 대해서 이 테스트를 했을 때 그 오류율 그러니까 가짜 양성이 아니고 음성이 나와야 되는데 양성이 나오는 비율이 최대 80%까지 80%요? 예, 최대 80%까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못 믿어온 거죠. 오류율이 너무 큰데요, 그거는. 그렇죠. 일단은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용도로 진단 용도로 만든 게 아닌 걸 진단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애초에 이제 세계 각국 정부가 급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 아직 이제 상용화 단계는 아직 좀 절차가 남아 있지만 급하다 보니까 쓴다고 100번 양보해도 그래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우리 진단 키트 우리 한국 제품이 뭐 어디 승인을 받았다 한 거는 일단 허위가 되네요. 승인 받은 적이 없는 제가 거. 확인한 바로는 승인 받은 게 아닌데 어디 승인 받았다고 그랬죠? FDA. 미국 식약처 승인 받았다고 그랬는데 식약처에 확인한 결과는 승인 받지도 않은 거를 승인 받았다고 한 건 일단 오류가 있고요. 각국 정부에서 뭐 급하게 내놓는 거는 이해가 간다 치더라도 그래도 오류율이 너무 크네. 최대 80%. 그래서 이 PCR 테스트가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유럽에서는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아니면은 이걸 현재 이제 40회, 30회 증폭을 하던 거를 최대한 뭐 20회, 30회 정도로 이제 줄여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현재 그 검출되는 바이러스 양의 100배, 1000배 이상이 이제 검출이 돼야 양성으로 판정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보다 양성률이 훨씬 더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너무 양성률을 남발하는. 그러니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뭐 4천만 명이 지금 양성 누적 확진자가 그렇게 됐잖아요. 사실 근데 그 오류율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왔지. 그걸 정밀하게 만약에 제대로 검사하면 4천만 명이 탁도 없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진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그 중에 진짜 이제 걸린 사람은 반 이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기야 무증상 이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요새는 거의 다 무증상. 그러니까 아니 트럼프도 오죽하면은 3일 만에 퇴원하면서 마스크 벗어 던지잖아요. 왜 뭐냐는 거야 이게. 그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감기를 걸렸을 때 기침을 하고 열이 있고 그런 마스크를 썼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현재는 뭐 실내든 실외든 계속 쓰라고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게 광범위하게 모든 국민에게 마스크를 써라라고 하려면 어떤 그 마스크를 써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를 충분히 들어서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정보가 거의
안 나와요. 그냥 무조건 쓰라는 거죠. 네, 안 나오고 제가 그 행정명령을 찾아봤는데 거기 이제 란셋이라고 이제 저명한 의료 저널 실리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논문에서 마스크를 썼을 때 안 썼을 때보다 이제 그 전파 이제 감염병 전파 방지 효과가 85% 정도 높아진다라는 그런 논문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논문명을 다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란셋에 의하면 85% 효과가 있음 이렇게만 써놨는데 제가 그래서 마스크에 관한 논문을 다 찾아봤죠. 그 뭐 좀 자료 화면이 있습니까? 네. 그래도 뭐 안 쓰는 것보다 이제 쓰는 게 낫겠지만, 네. 그게 상식적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말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 여기 보시면은 마스크 쓰는 게 그 안전하지 않고 또 효과도 없다는 어떤 연구 결과들이 네. 쫙 나오는데 이렇게 연도를 보시면은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이후에 나온 것들도 있지만 이전에 뭐 2016년, 17년, 2009년에 나온 것도 굉장히 많고요. 이게 이제 그 연구 논문입니까? 네, 논문 지금 쭉 그 리스트를 적어놓은, 그러니까 링크를 해놓은 사이트인데요. 아, 네. 아, 이게 이제 전부 논문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네. 이게 논문 제목들을 쭉 이제 이렇게 링크해 놓은 겁니다. 네. 뭐 다 소개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뭐 제목만 가지고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어떤 걸 보실까요? 아니, 뭐 제일 상징적인 거 하나 보시죠. 근데 여기 이 논문들의 포인트는 뭡니까? 포인트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네. 볼 필요 없이 네, 논문. 네, 네. 제가 한 30여 편 정도를 읽어봤는데,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논문이 그 내린 결론은 이제 이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 전파 방지에 마스크 쓰기의 효과가 이제 입증된 바 없다. 그러니까 유보적인 입장이죠. 그러니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어떤 믿을 만한 실험 방법에 의해서 입증이 안 됐다. 아,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특히 주목을 했던 논문은 실험을 한 10번, 17번 이렇게 여러 번 한 것을 결과로 거기서 얻은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하나의 결론을 낸 그런 네. 논문인데, 그러니까 더 믿을만 하겠죠. 실험을 한 번 한 것보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뭐 17번 중에 2번의 실험에서는 마스크 쓰기가 약간의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다. 하지만 나머지 15번은 효과가 이제 있는 걸로 입증이 안 됐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결론은 효과가 입증이 안 됐다고 나오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대적인 실험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낸 논문들은 효과가 입증이 안 됐다라고 하거나 혹은 부작용,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부작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논문도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그래도 답답하지만, 네. 물론 이제 산소 공급이 줄어들 수는 있고 숨이 답답하지만, 그래도 그 세균이 그 필터에 이렇게 좀 이렇게 차단 효과는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텐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도 이제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이제 일정 부분 맞는 말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말을 했을 때 뭐 비말이든 에어로졸이든 우리 입에서 이제 나가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앞으로 차단이 되죠. 나가는 게 있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위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왜냐면 네. 여기가 일정 부분 막혀 있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여러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비말은 차단율이 굉장히, 특히 뭐 N95 마스크 같은 경우에 차단율이 높아요. 근데 뭐 다른 천 마스크라든지 수술용 마스크는 N95보다 훨씬 떨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뒤로 가거나 위로 가는 비말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아, 그렇죠. 하여튼 그러나 뭐 100%, 90%는 못 막아도 안 쓰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 바이러스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런 게 부작용이, 그러니까 건강상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효용하고 부작용을 같이 놓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 잘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또 언론들도 이런 거를 좀 잘 말하자면 대비를 해서 정확하게 보도를 해야 되는. 무조건 마스크 써라. 마스크 안 쓰면 이제 벌금을 내린다고 그러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이건 좀 과도한 면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군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겁니까? 그 마스크
그 착용을 오래 했을 때 생기는 어떤 건강상의 부작용 같은 거를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네. 드릴게요. 제일 이제 대표적인 게 네. 이산화탄소가 그러니까 우리 몸은 산소를 들이마셔서 영양소를 태우고 이제 남는 찌꺼기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형식으로 이제 대사를 하는 건데 이산화탄소가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안 쓰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갇히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중에 일부를 재호흡해요. 다시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 속에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높아지는데 이게 뇌에도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호흡곤란, 두통, 뭐 인지 능력 저하 이런 증상들을 이제 불러올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뇌로 가는 산소 양이 줄어들면은 이제 암 발생률도 높아지고 그 신경세포가 영구적으로 죽는다고 해요. 산소가 공급이 덜 되면. 네. 그래서 이제 그 유럽의 유명한 이제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세포가 영구적으로 손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아동들한테는 씌우면 안 된다. 왜냐면 아동들은 그러니까 뇌가 그렇지. 계속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그런가요? 트럼프가 막 이제 격리됐다가 네. 3일 만인가 4일 만에 퇴원해가지고 마스크 집어던지는 네. 퍼포먼스를 몇 번 네. 했는데 이유가 그런 데 있나요? 마스크 좀 안 써도 된다는 퍼포먼스도 있고 마스크 쓰면 오히려 불편해서 산소 공급이 떨어져서 오히려 네. 이런 퍼포먼스도 있나요?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쪽으로 주의를 환기를 하려고 하신 거겠죠. 네, 이게 뭐 그냥 막으면 능사가 아니고 이거를 이제 썼을 때 우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요. 네, 다음은 또 어떤 겁니까? 네. 이렇게 고려를 다 해서 알려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그냥 막으면 참 부작용 같은 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벌금 내야 되고 그러는데. 네. 그 다음에는요. 이거는 뭐죠? 그리고 지금 사망률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반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뭐 노인층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위험한 게 맞아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근데 이제 나머지 한 99% 넘는 일반 건강하신,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건강하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는 것 같다는 얘기들을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하시고 있는데 이게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이게 소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봤던 자료는 이탈리아에서 이제 사망자가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 많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사망자가 높은 이유는 뭐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탈리아에서 5월 말에 32,000명을 대상으로 32,000명의 사망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96%가 기저질환을 1개 이상 갖고 있었고 기저질환을 3개 이상 가진 사람들도 60%나 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병약한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걸리면 사망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코로나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 이제 병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스파크를 좀 주면 더 그렇죠. 이제 트럼프도 무슨 70대인데도 3일 만에 퇴원했는데 뭐. 그러니까 이게 뭐 WHO나 뭐 미국 CDC 질병관리본부 같은 데에서 나오는 이제 데이터가 좀 믿을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9월 17일날 코로나 관련 통계를 수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 18만 3,500명인데 그 이 인구의 단 6%만이 코로나만을 단독 원인으로 해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수정을 했는데 이 새로운 그 6%를 바탕으로 사망률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그거는 미국 전체 인구를 바탕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0.0033%가 사망률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염자, 그러니까 이게 좀 쉽게 얘기하면 사망자, 코로나 사망자의 100명이라고 치면은 6명만이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고 나머지 94명은 다른 병에 의해서
중복돼가지고 사망했다는 거고. 다른 네. 병에 의하든 다른 병 플러스 코로나든, 코로나든 해서. 다른 병에 걸리면 면역 체계가 약화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순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는 100명에 6명밖에 안 되는데 그건 미국 전체로 또 따지면 그 뭐 0.00 굉장히 미미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 의사들이 주장하는 게 독감보다 못하다 이게. 네,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뭐 이동우 경기도 의사협회장도 아니 독감으로 1년에 제가 숫자를 지금 기억을 못하는 독감으로 사망하는 숫자보다 코로나 사망 숫자가 적대요. 네, 그런데 너무 호들갑 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코로나 사망자 수가 몇백 명 정도인데 지금까지 누적을 해도 독감 사망자는 제가 알기로 1000명대예요. 그러니까. 네, 몇천 그리고 명. 뭐 교통사고 사망자도 그렇고 뭐 그런데 너무 이걸 과대 뭐 이렇게 오버해가지고 온 국민을 코로나 한다 이런 얘기예요. 거의 세뇌시키고 있죠. 네. 버스를 타도 5분에 한 번씩 나오고. 네. 그리고서는 심지어는 이제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민주당에서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뭐 이거 코로나 잘했다고요. 이거 막 후보로 이렇게 차출 가능성까지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은경 그 질병관리본부장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이 외국 자료를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외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외국 정책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나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서 발표를 맨날 하고 불쌍한 표정으로 그러니까 인기는 높아졌는데 야 이렇다고 그래서 서울시장으로 착출하고 참 문제도 많은데 또 다른 문제점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더 지적해 주시죠. 진단 키트와 마스크 또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마스크를 써도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그 비말이라든지 에어로졸이 전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제 일반인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편견을 갖고 계신 게 그래도 실내에서는 써야 되지 않겠느냐. 실외에는 이렇게 공기 순환이 잘 되니까 실내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시는데 스위스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네. 제가 이제 기사를 본 건데 스위스 어떤 소비자 보호 관련 이제 잡지 매체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스위스 시내 이제 레스토랑에서 실내에서 이제 식사를 할 때 레스토랑에 들어올 때 마스크 쓰기를 해야 된다고 강제하고 있는 식당하고 강제하고 있지 않은 식당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그 발병률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내에서도 차이가 없다는 거는 아니 어차피 식당은요 밥 먹을 때 다 벗어요. 그렇죠. 그 부분도 그렇고. 아니 밥 먹을 때 어차피 마스크 안 벗고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써도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 식당에는 또 그런 맹점이 있네요. 왜냐하면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들어갈 때만 뭐 쓰고 나올 때만 쓰는 거지 사실 밥 먹을 때는 벗으니까 벗는 거나 쓰는 거나 뭐 별 차이 없는 거니까 그런 예는 또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겠네요. 그 진단키트 마스크의 그 편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김우경 변호사가 외국 논문 그다음에 외국의 저널에 실린 거를 분석을 해보고 이런 이제 편견이 있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런 그 보도가라든가 이런 연구 사례들이 우리나라에서 전혀 그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지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코로나는 그냥 위험한 거니까 집회도 하지 말아라, 종교의 자유 또 침해하고 있고 예배도 보지 말아라. 그러면서 지하철은 그냥 다 늘어놓고 지하철은 출근하고 퇴근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 집회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헌법상 국민의 가장 큰 권리인데 그거는 아니 그거 출퇴근에 비유합니까? 그거는 그렇죠. 더 큰 자유예요. 맞아요. 그거를 억압받고 있는데 이거 출퇴근하는 거 출근 안 하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그 지하철은 열어두면서 광화문 집회 못하고 예배 못 봐. 종교의 자유가 출퇴근보다 더 덜합니까? 아니 집회의 자유가 우리 헌법상 권리가 덜합니까? 말도 안 되는.
네. 그렇죠? 민주주의의 근간이죠. 근간이잖아요. 네. 근간을 이제 탄압하면서 지금 식당 얘기해 주셨지만 식당이다, 지하철이다, 버스다 이런 건 다 열어놓고 그러니까 형평성이 그게 야외 집회가 위험하면 지하철도 당당 스톱해야 돼요. 그렇죠. 지하철이 더 위험해요. 콩나물 시루예요. 근데 쿠팡발, 뭐 콜센터발 이제 감염자는 있지만 지하철발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뭐 코로나의 위험성을 국민들한테 이게 제고시켜서 이제 국민의 건강 안전 지키는 건 좋은데 그럼 형평성 있게 해야지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김우경 변호사도 하는 거고요. 저희도 하는 겁니다. 네. 그 마스크를 쓰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학적인 부작용도 이제 있지만 최근에도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그 기사가 난 걸 봤어요. 어떤 택배 하시는 네. 분이 이제 기저질환 없고 이제 건강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이제 쓰러져서 사망하셨다. 네. 뭐 이런 기사도 났었고 제주도에서 이제 어떤 기간제 61세 네. 기간제 교사분이 갑자기 원인 모르게 수업 도중에 쓰러져서 사망하셨다. 그분도 이제 평상시에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이제 토로를 많이 하셨다고 네. 하는데 국내에서도 그렇고 중국이나 독일이나 이제 해외에서도 그냥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뭐 버스에서 학교에서 혹은 뭐 달리기를 하다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그냥 갑자기 쓰러져서 사망한 예가 심심찮게 보도가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엔 그런 보도가 잘 안 되니까 자 형평성 있게 다뤄요.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가지고 그걸 말하자면 핑계거리로 무기거리로 정치를 하는 거는 참 그 아주 치졸하고 사악한 행위입니다. 그 있는 그대로 해야지 그걸로 국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이건 이 김호영 변호사는 이제 영국에서 또 공부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해외 논문을 이렇게 많이 찾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을 발견하셔가지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또 이거 말고도 좀 불합리한 거 있으면 또 지적 많이 해주십시오. 네네. 네, 김우경 변호사였습니다. 네, 우리 좀 알고선 방역합시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